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64% 그리고 코스닥은 0.02%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좀 다른 세력들보다 많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하고 기관들만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 오늘은 순매수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 이렇게 매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들 같은 경우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차익 실현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약간 수급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각계전투하는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쪽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음식료 쪽은 기관들 그리고 투신 연기금이 매집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가스를 하는지 아니면 함께 물량을 더 받는지 이 부분은 지켜봐 가면서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 나머지 이런 업종들 있죠. 우리는 평상시 하던 대로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를 샀다 팔았다 하고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더 가니 많이 거품이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정말로 이래 멀리 봐야 되는 일이라서 하루로 그렇게 등락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전략대로 계속 꾸준히 좀 밀고 나가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조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봐야 될 부분 하나 있다 그러면은 바로 외환시장에서 환율 관련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환율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한 1400 정도 된다 손치면 환율이 한 1997년도에 이렇게 한 1400 이쪽으로 올라간 적이 있지요. 그리고 쭉 그 안에 머물다가 2008년도쯤에 이렇게 미국발 금융위기 때 그런 적이 한번 있었고, 또 이번에 코로나 거치면서 또 미국이 우리보다 지금 금리차가 많이 나잖아요. 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금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때 이렇게 지금 1400 위쪽에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로 치면 굉장히 이례적인 이런 상황에 놓여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그 통화들보다 달러가 좀 더 강세를 띠고 있는데 지금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금리를 내리고요. 또 유럽 주요국들도 좀 금리를 좀 내렸죠. 또 지난번 캐나다도 금리를 좀 내렸고요. 엔화도 지금 난리 아닙니까? 이제 달러가 강한데 상대적으로 약세가 돼가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통화들보다 달러가 지금 상대적인 강세를 띠다 보니 또 우리도 그간 달러에 비해서 돈이 좀 많이 풀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가들마다 달러를 좀 가지려고 하는 그런 또 분위기도 있단 말이에요. 달러 수요가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1400원 돌파니 많이 이런 이야기들이 막 또 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외환당국에서도 국민연금 너 해외 투자하는데 시장에서 달러 사서 가지 마라. 그냥 우리 지금 외환당국에서 직접 너 받아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에서 좀 빠지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달러 수요를 좀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환당국에서는 지금 이 환율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겠죠.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입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부 대부분 다 우리가 쓰는 것들은 다 수입해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수입 물가, 원가가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당연히 물가가 계속 높아지는 거고, 또 물가가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월급이 작게 느껴지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먹고 살기 어려워지고,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니 금리가 높아서 문제고, 또 이 외환시장이 저렇게 문제가 생기니 나머지 지금 관리한다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혼자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죠. 요거에 지금 좀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또 큰 돈 굴리는 분들이 걱정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상황이 대충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지요. 그러면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금리 좀 더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서
이거 조금 유동성 관리 만전을 좀 기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하고 물가가 저렇게 환율이 높다 보면 또 높게 관리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씀씀이 있어서 우리가 각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외식 뭐 3번 갈 거 2번으로 좀 줄이면서 뭐 좀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요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뭐 투자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런 전략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내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하나 대응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 투자라고 하는 게, 특히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정말로 뭐 투기적으로 뭐 돈 따먹기로 접근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참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이 경제 전반을 갖다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주식 투자이지만 내 실제 생활에 있어서 사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구나. 또 그리고 내 자산을 관리하는 데 또 있어서 큰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거 보면은 얼마 전에 가치투자연구원에서 특정 언론사들도 다 특징이 있습니다. 뭐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좌파가 있고요. 뭐 좀 우파, 이것도 양 끝단으로 가면 좀 서로 좀 극단적이 될 거고, 중간에 있다면 뭐 어느 정도 중간점이다, 뭐 중도, 뭐 대충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쪽에 좌파 쪽으로 극단에 있는 언론사의 어떤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 아니면은 뭐 세금 관련해서 선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세울 게 없으니까 뭐 독일에서 유학했다 이 찌라병 하는데, 돈 있으면 다 유학 가는 기지 안 그래요? 살만하니까 그때 간 거예요, 저거. 근데 놀람을 금하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은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갖다가 불려나가고 관리하고 경제 전반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뭐 긍정적인 여러 가지 어떤 면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기사를 그때 뭐 기고를 했던지 뭐 그 사람 입장은 그냥 하나의 주식 투자 자체를 투기적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짜석은 투자를 안 한 거예요. 투자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니면 지가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거.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그게 어떤 좌파 쪽으로 경제 정책 편입을 하면은 그쪽 브레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좌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우파 쪽도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일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각들이. 그러니까 이 투자라고 하는 게 잘 이해를 하고 어떻게 돌아간다 그러면 세상을 좀 더 조금 윤택하게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어떤 극단적인 어떤 생각으로 이건 무조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래 그간 오랜 기간 동안은 투자를 하고 또 시장을 바라보고 쭉 여러 가지 진행해 본 결과,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상을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돈 따먹기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투자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좀 더 느끼셨으면 합니다. 자, 세력들이 오늘 공통으로 일단 고전의 시장 상황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코스피가요, 이게 사실은 좀 조정이 됐었어야 돼요. 이렇게 좀 이 조정이 되어져야 먹을 종목이 있는데, 지금 반도체로 다시 돈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걸로 끝나고 다시 지금 이 2800 위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신고가를 갱신할 그런 여세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스피에서 막당하게 우리가 먹을 게 별로 없다는 문제가 딱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보유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보유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신규 접근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조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를 봐서는 조만간에 아마 다음 주쯤이나 아니면 내일 이번 주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2800 이쪽으로 올라서면서 뭐 신고가 갱신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 코스닥 쪽으로 보면 코스피하고 상황이 조금 달라서 요거는 뭔가 있죠. 코스닥 쪽으로 신규 매수할 종목들이 좀 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셔도 되겠죠.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이 6개 종목이 있습니다. 좀 들여다보면은, 자, 이 종목 동국제약입니다.
뭐 대충 여기서 끊고요. 그러면 일단 빨간색이 더 많으니까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요때 이제 브레이크 한번 걸어 먹었죠. 그러면 이 부근 어딘가에서 총을 한 방 빵 저격을 할 수도 있었겠죠. 또 그리고 뭐 이 이후에도 뭐 언제쯤이나 뭐 이때도 괜찮아요. 요 어디 무렵에 적당히 총을 한 방 빵 쏠 수도 있었고, 왜냐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총을 한 방 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모르겠어요.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서 그러면 이제 또 안 되겠죠. 그런데 대충 평행에 간다 그러면 총 쏠 기회는 여러 번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총 쏠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오늘은 총을 쏴도 되는 날이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거는 뭐 거의 공식적이죠. 공식이라고 봐도 된다 말씀드렸죠. 물론 그 이전에 이 동국제약인 이 종목이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그거는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 자, BH 같은 경우는 뭐 어중간하죠. 어중간하기 때문에 들고 있다 그러면 아직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계속 들고 있는 거고요. 신규로 어떻게 접근해요? 인텔리안테크도 이것도 사실은 억지로 짜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오늘 뭔가 좀 더 당겨서 볼까요? 당겨 쭉 보면 오늘 어떻게 돼요? 이때도 총을 한 방 쏴도 되고 이때도 총을 쏴도 돼. 이 공식이라고 말씀드렸다니까. 이때 쏴도 되고 아니면 오늘이라도 총을 쏴도 된다. 그런데 상승 여력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테스도 뭔가 이거 딱 보니까 그림상으로는 오늘 뭔가 총을 한 방 쏴도 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파란색 개수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썩 땡기지도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파트론, 요거는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상승 추세 이제 평범한 구간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수급이 좀 들어온다 그러면 뭔가 총을 한번 쏴봐도 되겠죠. 근데 일단은 현재 오늘은 아니다. 환인제약 같은 경우도 이거 어떻습니까? 뭐 총 쏴야 되겠죠. 뭐 최근에 이때쯤 끊고 빨간색 워낙 많고 심지어 다이아몬드까지 떠버렸어요. 이때 브레이크가 걸렸으니까 이 부근에 언제쯤에 이때쯤에 총을 한번 쏴도 되는 거고, 총을 한번 쐈는데 안 올랐고 더 지하실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총 쏜 지점에서 지하실 파고 손해보는 지점이 생겼잖아요. 이건 추세 상관없이 총 쏴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예전 고점보다 더 낮은 상태에 브레이크 걸렸다 아닙니까?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 상태인데 빨간색이 더 많으니까 여러 가지 총을 쏴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돼요? 총 쏴도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총 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종목의 현금 흐름이 괜찮다 그러면 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예전에 처음부터 그렇게 주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쏘는 거지.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총 못 쏘는 거예요. 근데 대충 요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계속 총을 빵빵빵빵 쏴볼 수가 있겠죠. 요것도 조금 당겨 보면은 뭔가 자꾸 공식적인 게 보이죠. 공식 같죠. 요거 지키고는 두 번 지켰지만 뭔가 이게 강하게 세력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총을 쏴야 되는, 장중을 보고 있었다 그러면 총을 쏴도 되는 그런 지점 아닙니까? 그죠? 자, 오늘 뭐 몇 종목 좀 들여다 봤습니다. 이 뭐야? 이야, 이 뭐야? 오늘 그러고 보니까 이 제목이 제가 이걸 수정을 안 했네요. 그래서 뭐 요거 이야 바꾸자. 외국인 뭐 순매수. 참 밑에는 막 그대로 놓도록 합시다. 요거를 갖다가 맨 앞에 썸네일로 오늘 요거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밖에 나왔다가 쓰레기 버리고 와가지고 급하게 하다 보니 이걸 못 바꾸고 시향을 올리게 됐어요.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외국인 돈을 순매수했다. 나머지는 밑에 수정 안 했습니다. 큰 의미 없다 보시면 돼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